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쉽죠? 아시아권 증시가 강했는데 비해서, 또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는데 비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진 못했죠. 어제 뭐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나쁘진 않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쁘지 않고 완만하게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과도했던 이제 고점권역에 이제 개인의 어떤 흥분된 매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린 투자자가 소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각도로 분석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은 다시 또 상승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최근에 어떤 오늘같이 이렇게 좀 올곧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도 많이 있고, FMC 비롯한 이벤트 지표 발표도 많이 있고, 또 휴장도 이틀이나 있죠. 다른 국가들도 휴장이 이틀 내지는 적어도 하루씩은 이제 그 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세린메이 같은 개념이 또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조정 기간이라 보시면서 차후에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한 포트를 만드는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시장 코스피가 0.23% 상승했습니다. 2,500포인트는 회복했고요. 거래대금도 13조 6천억으로 코스피 쪽이 늘어났는데요. 이 거래대금이 늘어난 부분이 오늘 연속 하한가를 내던 종목들이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즉 거래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래량을 이제 거래대금을 늘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수급이 그 종목 쪽으로 뺏기면서 오늘 다른 업종이 좀 과도하게 빠진 것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하게 나왔고, 또 코스닥은 0.8%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는데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았죠. 거래대금은 11조 9천억 정도 터졌고요. 842포인트입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9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코스닥에서 3,600억을 순매도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에코프로 이제 보시면 1,100억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수급 구도, 코스닥을 외국인이 이제 차실현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3,500억을 순매도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6,7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고객 예수금은 53조,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이제 집계가 아직 안 됐네요. 어쨌든 좀 이제 줄어들려는 흐름인 것 같고, 나스닥이 2.4% 어제 상승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축 경영 내지는 이제 인력 감축한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 또 컨센이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도 기저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다소간의 기대 대비 좀 좋게 나왔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는 기조의 시세 흐름을 내고 있어서, 어제 이제 메타 같은 기업은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어제 의미라 이제 뭐랄까, 나스닥이 이제 나락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보시면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왔죠. 이게 8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238불인데요. 한 843, 8, 한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장기평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변화된 흐름이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차트랑 코스닥 지수 차트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밑꼬리를 쭉 그리면서 5일선, 그래도 위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게 조정의 좋은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음봉이긴 하지만 다소간에 이제 5일선에 좀 걸쳐놓는 흐름으로 5일선 약간 미친데 걸쳐놓는 흐름으로 마감하면서 나쁘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오늘 좀 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전고점 부근에 다시 또 올려 세우는 형태 되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 보합, 반도체 보합 정도. 반도체 최근에 지지력 테스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IT 소프트웨어 게임 업종 나쁘지 않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조정 흐름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있죠. 시총 상위주 보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이고, 오늘 뭐 카카오, 미국 빅테크들 최근에 좋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2%, 4% 각각 반등을 해줬고요. 금융주도 오늘 좀 나쁘지 않죠. KB금융, 그래서 삼성생명, 하이브도 2% 상승으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솔로 데뷔한 아티스트들의 이제 빌보드 차트 이제 등극 뭐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 한 중위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HD 현대중공업 지주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것들 3, 4% 상승, NC소프트도 3% 상승 흐름 냈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에코프로가 급등하다가 오늘 외국인의 차익 실현 불량성에 밀리면서 오늘 에코프로가 약간 좀 음봉 밀리긴 했네요. LNF 뭐 안타깝죠. 3.9%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제이얼펜터가 2.5% 상승. 역시나 이제 그 미용 쪽, 바이오 미용 쪽 케어젠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 흐름은 오늘 뭐 2차전지는 대폭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반도체 쪽은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해성 DS, ISC 보합 정도고, SNS텍 1% 조정 정도고, 그렇죠? 그리고 방산주가 오늘 좀 조정받았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좀 조정받았고, 2차전지 삼성SA, LG엔솔, 포스코퓨처엠 조정받는 흐름들. 친환경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하나솔루션, CS윈드 2%, 하나솔루션 6%나 빠지는 흐름이었고, 바이오 쪽은 이제 반반씩 그냥 선별적으로 상승 또 많이 보이네요. 상승 종목도 많이 보이네요. 지아이노베이션 뭐 2.9%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죠. 루닉 같은 기업도 4.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띄었고,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조정이 좀 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물린 물량이 많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화되면 2차전지 또 움직임은 다시 또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끝났고 뭐 붕괴되고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니케이, 홍콩, 대만, 상해 다 플러스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쪽은 카카오,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였는데요. 뭐 특색 있진 않네요. 그렇죠? 코스닥도 뭐 개별 성격으로 움직여서 뭐 특별하진 않는 모습이네요. 위메이드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 위직스테이스, 위직스튜디오죠.
위직 스튜디오 이런 쪽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음 주 이제 쉬는 날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위험 회피성의 분위기의 장세였고, 어쨌든 뭐 크게 중요도가 높은 어떤 흐름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의 흐름이나 종목별 뭐 흐름을 가지고서 너무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슈 체크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번 주 이슈 체크는요. 다음 주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그 이벤트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신한증권 리포팅 보면서 한번 체크해보죠. 빅 이벤트 집중과 하방 경직성. 일단은 휴장이 이제 다음 주에 많은데요. 뭐 근로제 날 같은 경우 이제 휴장이고 어린이날 5일날 이제 휴장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날 그리고 5일날 또 일본도 3일날 5일날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 증시도 1일날 이제 휴장인데요. 어쨌든 이 휴장이 많고 또 이벤트들이 많은 어떤 시점에는 위험 회피 성향이 좀 커지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 그런 어떤 위험 회피성, 경계성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고 뭐 항상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누르는 형태, 이런 어떤 위험 회피의 어떤 수급이 빠지는 형태가 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1분기 GDP 예비치 그리고 미국의 3월 PC 물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4월 30일은 중국의 이제 PMI 지표 이 부분, 또 5월 1일 날에는 미국의 이제 PMI 또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중요한 어떤 지표들, 경기 지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표를 앞두고서 조금 더 경계된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이제 FMC죠. FMC가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동결될지, 뭐 25bp 정도 시장 예상처럼 올릴지 여부가 이제 갈릴 텐데, 근데 시장은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경계된 심리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 또 5월 5일에는 미국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일정이 잡혀 있네요. 일단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좀 집중이 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회피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지수 고점이 좀 인식이 최근에 됐고 추세 반전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 고점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고점 찍고 좀 밀렸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실적주의 선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시면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임이 더 좋은지를 보면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보다 더 움직임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만 우리가 구분하더라도 그래요.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내는데 뭐 실적 나오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이건 좀 특수한 기업인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미용이라든지 덴탈 관련된 기업들이 정별 우상향 또 신고가 부근의 흐름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실적주의 선호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고, 그런 부분 분위기인 걸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에서 좀 안정된 수익을 내려면, 바이오 업종에서 안정된 수익을 내려면 미용이라든지 덴탈 쪽에서 우리가 정별로 만들어진 종목들, 뭐 루트루닉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정별 상태에서 눌림 형태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인 거죠. 눌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제 너무 그 개별 종목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올 때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 지수 자체가, 업종이나 지수 자체가 조정을 세게 받거나 할 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최근에 지수의 조정에 의해서 눌림이 나오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는요,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는 걸 노리는 게 우리가 승률이 높은 겁니다. 다시 회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체크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그냥 펀더멘털만으로 우리가 판단 내리고 선택하면 사실 정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타이밍적으로 정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펀더멘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 분류된 거 안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필터를 해서 뽑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뭐 단순히 뭐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죠. 지정학적 변수,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대만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뭐 중국 관련 주가 완전히 폭락했죠.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만 보시면 완전히 폭락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지정학적 변수가 점점 더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국면이라고 할까요? 시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탈세계화와 또 이제 신냉전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뉴노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리오픈주를 제가 좀 겁내한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커버 안 하는 게 약간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에 있다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 틀어지면 뭐 그냥 화장품 주식 우르르 빠지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펀더멘털만으로 선택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시즌인데 미국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미국 기술주들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호조를 띄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직원들 해고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그래서 수익성을 상당히 방어했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 막 다들 온다고 떠들 때 이런 기업들도 미리 대비했어요. 그런가 해서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두가 어차피 침체를 외칠 때는 침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침체라는 게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때 침체가 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가이던스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가이던스 안 좋으면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주가가. 그래서 국내 기업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근데 이제 자동차, 건설기계, 뭐 전력 장비 이쪽에서는 이제 기대를 넘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지만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엄청난 적자를 이제 보였지만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추세가 턴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IT는 회복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희미하지만 업황 바닥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많은 예금이 뭐 지방은행 쪽에서 중소형은행 쪽에서 나타나면서 다시 뱅커런 우려 또 유동성 사태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상존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뭐 주가에는 좀 반영돼 있는 셈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의 또 다른 측면이 또 일부 종목이 연이은 하한가, CFD 거래 청산을 비롯해서 뭐 여러 원인 추정이 있었으나 뭐 작전이죠. 뭐 다른 말로 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금융당국의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경고와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가능성 언급으로 코스닥은 디레버리징 관련 중소형 매물이 출회됐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개인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요, 이게 매물이 이제 올라오면 매물이 좀 발생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FMC 5월달 미국 FMC는 25bp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5월 동결 후 6월 인상 가능성도 이제 거론되긴 하지만 25bp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상승을 더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그래도 틀긴 했지만 방향을 강하게 상방으로 이제 올려치지는 않잖아요. 그럴 만한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마다 업종마다의 명분은 이제 주어지는데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의 명분을 주어지진 못했거든요. 그게 그래도 금리 인상 중단의 시그널을 보여줄 때 나타날 수 있다. 위로 이제 고개를 들면서 상승할 수 있다. 어쨌든 요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한국은 공이 1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지정학적 변수는 바이든의 재선 출마 선언과 함께 부상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내 동맹 강화 움직임으로 중국 견제 전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움직임에 좀 동참하는 어떤 편을 좀 드는 걸로 최근에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 법안, 중국 견제로 지지율을 높인 경험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또 활용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장 흐름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전부터 해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금융당국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조사하고 또 조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의 이제 시세 분출이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통 금융당국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고 큰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심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당장 시세가 나타나지 못해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로 달리는 흐름보다는 최근에 한풀 꺾였지 않습니까? 투심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쉬는 흐름들이 좀 전개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큰 성장이 꺾였다든지 추세가 꺾였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조금 이제 사그라들어야 되고, 너무 과열됐던 어떤 분위기가 조금 식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환율이 좀 하락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언급을 하고 있고, 또 4월에 랠리 연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 또 신용융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활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 선호가 강해지고 과열 우려도 나타났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쨌든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반대매매 얘기하는 거죠. 반대매매성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일시적 수급 위축으로 주가 조정을 경험했다. 추세를 돌려놓기보다는 시장의 자정 기능의 성격. 이 표현 참 대단하네요. 시장의 자정 기능의 성격이었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맞아요. 과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선제적인 조정은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까 이제 보셨듯이 대외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 전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과열을 좀 완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거친다면 그런 변동성은 크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리 이제 거쳤으니까. 변동성은 조정이라는 거는 어떤 명분, 어떤 빌미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 그런 빌미로 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나타나도 우리는 했으니까 크게 거기에 반응 안 해.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거. 맞아요. 되게. 저도 경험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공감이 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